안녕하세요, 이씨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조정 사례집이 발표가 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하고, 이런 제도나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다, 사례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임대차 분쟁은 계속해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며칠 전 저희 직원도 전세 연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던 근저당이 잡혀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세금을 집주인이 좀 밀려서 차압이 좀 들어온 상황이었고, 지금은 좀 잘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만, 요게 이제 조정을 받고 하는데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 기간 동안 그 집 없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게 혼자 있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 대처가 되겠지만, 이제 가족이 있고 배우자분이나 이제 자제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이제 가족들이 움직이기에는 대처가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정을 이제 국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을 좀 잘 이용을 하시고, 자기 사례와 맞는 게 있는지, 그런 게 구제가 좀 잘 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집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분쟁이 있다고 하면, 없으면 최고입니다. 없으면 최고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이 예견된다 그러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제 12월 말 일자로 되어 있지만 1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심의 및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주택공사 LH죠.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쪽 세 군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정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은 전부 다 이제 상담이나 이제 조정 신청이 가능하니까 1번부터 10번까지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조정이나 상담은 이제 무료겠지만, 조정에 관련해서는 이 임차 내역의 가격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매겨지고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요. 10억 원 이상은 이제 1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신청 서류도 이제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이렇게 해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이제 조정을 하고 법에 따라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기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 60일 정도 해서 절차가 걸리기 때문에 미리 빨리 신청을 하시고 조정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에 나앉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계약이 종료되고 이제 나가야 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2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염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 조정에 대한 건 이제 구속력은 어느 정도 이제 되느냐? 요 조정의 효력은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정에 대해서 권고 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진
두 분 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이 민사에 합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요 이제 조정이 이제 빠른 시간 될 수 있다. 이제 구속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1년간 조정 현황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잘 모르시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어느 정도 성과가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부동산원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요 세 군데를 다 합치게 되면 접수 건수가 한 1,700건 정도 접수가 된 걸로 나와 있고요. 해결이 된 숫자는 뭐 이런 접수보다 적지만 그래도 많이 이 해당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거든요. 그런 이제 전체 숫자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미미한 거고 여기 분쟁에 휘말리고 이제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도 이제 좀 적은 숫자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요게 이제 국토부의 자료가 올라와 있고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 뭐 임차인이 2달치 월세를 밀려서 뭐 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이제 비슷한 사례들 그리고 직계 가족이 실제로 살아야 돼서 임대 갱신이 이제 거절된 사례 등등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시고 이게 부동산 용어로 굉장히 좀 어렵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찬찬히 읽어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기하고 같은 사례 그리고 같은 사례를 봤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이제 용어에 좀 다 좀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도 좀 익히 좀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자기 사례에 맞는 거 보시고 조정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주택 임대차 분쟁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없는 게 이제 최고이고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쟁이고 이게 저도 뭐 부동산을 하면서 임차인분, 임대인분에게 다 상담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각자의 그런 그 상황이 있어요. 각자의 상황이라든지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부딪히는 거고 이제 대화가 진행이 안 돼서 좀 안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이제 우선 급선무고 그 다음에는 문자라든지 통화 녹취라든지 해가지고 좀 증거를 남기는 게 본인을 방어하는 최고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해서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발족이 돼가지고 이런 사례집을 만들 정도로 조정 업무를 좀 하고 있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게 그냥 법률 자문을 그냥 변호사분들이나 이제 민사로 진행하시기보다 먼저 이렇게 조정을 좀 받으시는 게 좀 비용적이나 시간적이나 좀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